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언의 활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언은 동사와 효용사를 말하고,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고, 또 품사의 종류 이런 걸 공부했는데요. 자, 동사하고 효용사 구별하는 방법은 즉 활용하는 말, 즉 어미를 현재형 는다를 붙여본다, 그렇게 판단을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활용에 있어서, 즉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 규칙 활용과 그리고 불규칙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활용이라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용언은 어간과 그리고 어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어미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규칙과 불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먹다 하면은 먹 하는 그 어간에 먹고, 먹어, 먹으니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죠. 이를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거기서 규칙과 불규칙의 차이는, 규칙은 어떤 현상, 예를 들어 음모음이 탈락하거나, 우리말에서 활용을 하는데 리을이 탈락하거나, 이런 현상이 모든 단어에 예외 없이 모든 단어에서 같이 일어나면 이를 규칙 활용, 규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불규칙 활용은, 즉 비읍이 탈락하거나 또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거나, 즉 이와 같은 그 변화들이, 어떤 현상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일부 단어에서, 즉 모든 단어가 아닌 일부 단어에서 활용이 일어나면 이를 불규칙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문법적 설명이고요. 실제로는 규칙과 불규칙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요, 여기 어간 뒤에, 즉 어간 뒤에 여러 어미들을 넣어볼 수 있겠지만, 즉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모음이나 또는 모음 조화에 맞춰서 아모음. 자, 이 어나 아를 붙여보고요, 이 어나 아를 활용을 해봤을 때 그 어간이나 어미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는 불규칙이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벗다라는 단어가 있어. 즉 옷을 벗다. 그러면 이 벗다가 과연 시옷 불규칙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볼 때 벗고, 벗어, 벗으니 하고 다양한 활용을 해보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는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벗다에 어를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옷을 벗어. 그대로 있죠. 시옷이 그대로 존재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다? 규칙이다. 자, 그런데 집을 짓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집을 짓다. 그러면 짓고, 지어, 지으니 하고 활용을 다 해보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를 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지어 하고 시옷이 탈락하죠. 자, 조금 전에 옷을 벗다 할 때 벗다는 어미 어를 넣어봤더니 벗어, 시옷이 그대로 있는데, 집을 짓다 할 때 짓다는 지어 하고, 물론 이걸 또 무서운 애들은 지서 이렇게 읽지만 이렇게 잘못 읽으면 안 되지. 그지? 잘못 읽으면 방법이 없고요. 정확하게 어를 넣어 정확하게 발음을 했을 때 지어하고 시옷이 탈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뭐라고 말한다? 불규칙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불규칙 활용이 있어서 시옷이 탈락했으니까 무슨 불규칙? 시옷 불규칙.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자, 일단 구체적인, 즉 불규칙의 종류를 들어가기 전에 이 방법부터 분명히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잘 푸는 게 아니라요, 그 문제가 요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즉 성적이 달라지고 또 문제를 얼마나 정해진 시간에 푸느냐 하는 이런 시간차의 싸움이니까 이 방법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규칙 활용은 모든 단어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반면에 불규칙은 즉 일부 단어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규칙인가 불규칙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즉 어미 아나 어를 넣어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봐요. 교재 52쪽에 먼저 불규칙 활용해서 첫 번째 시호 불규칙이야. 자, 시호 불규칙은 방금 설명한 대로 즉 아나 어를 넣어 활용을 해봤을 때 시옷이 그대로 있으면 규칙, 시옷이 바뀌면 즉 탈락하면 불규칙이야. 짓다 지어, 놨다 나, 졌다 저, 붓다 부어. 됐죠? 반면에 즉 벗다 벗어, 또 빼앗다 빼앗아. 이 경우에는 시옷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는 규칙이죠. 다음 비읍 불규칙. 자, 비읍 불규칙은 예를 들어 여기 돕다. 그런데 여기 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도와. 그죠? 돕다 도와. 그런데 입다. 옷을 입다. 입다라는 말에 어가 오면 어떻게 되지? 입어. 그죠? 옷을 입어. 그러면 즉 돕다의 경우에는 도와 비읍이 탈락하면서 오모음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입다의 경우에는 어때? 그대로 비읍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어나 아를 넣어 활용을 했을 때 즉 그 변화가 일어나면 뭐다? 불규칙. 즉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미 아나 어가 오면 규칙. 따라서 입다 입어 이 경우는 규칙이고 즉 돕다 도와 비읍이 탈락하면서 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비읍 불규칙 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다른 예들을 보면 즉 춥다 주어, 덥다 더워, 사납다 사나워 하고 이렇게 비읍이 탈락하고 오나 우가 만들어질 때 이를 비읍 불규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시험장에서 즉 다음 밑줄 칠말에 활용이 올바른 것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 비읍 불규칙은요. 비읍 불규칙 용언 이걸 찾아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즉 고마 와요 가까 와 이런 식으로 활용을 써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묻는 거예요. 자, 고마와요가 맞는가? 기본형이 뭐야? 고맙다. 그러면 고맙다에 어미 아가 맞는데 즉 원래는 모음 조화를 지켜 고마와라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비읍 불규칙 용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돕다 도와 그리고 또 하나 곱다 고와 이렇게 도와와 고와를 제외하고 잘 들어 도와와 고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활용할 때 뭐가 돼? 워가 돼. 워. 따라서 고마와가 아니라 모음 조화를 지켜 고마와가 아니라 뭐라 한다? 고마워. 가까와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가까워. 됐나요? 그래서 항상 비읍 불규칙은 도와 고와를 빼곤 모두 워로 활용이 된다는 거. 이걸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고마워요냐 가까와냐 가까워냐 하는 이런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비읍 불규칙이 시험과 즉 관계 있게 알아둬야 될 것은 즉 비읍 불규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할 때 도와 고와만 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워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디귿 불규칙이죠. 디귿 불규칙은 우리 예를 들어보면 즉 걸음을 걷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즉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뭘 활용해 본다? 걷고 걸으니 걸어 하고 다양하게 해보는 게 아니라 아나 어를 넣어보자. 그러면 걸음을 걷다 기본형은 디귿이 즉 표기되는 걷다야. 그런데 여기 어가 오면 뭐가 되죠? 걸음을 걸어. 바뀌었네. 즉 디귿이 리을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뭐라 이름 붙인다? 디귿 불규칙. 그래서 디귿 불규칙은 어간의 디귿이 즉 어가 올 때 즉 리을로 활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이거야. 시험장에서 밑줄 친 낱말이 활용이 나머지와 다른 것 했는데 거기 걷고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걷고
내가 걸어하고 공부해 봤는데 얘는 디귿불규칙이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걸음을 걷다는 걸어 하고 디귿불규칙이지만 소매를 걷고 그는 소매를 걷고 열심히 공부했다. 걷고 하면 이때도 기본형은 걷다 디귿인데 이 경우에는 어가 와도 어떻게 되죠? 소매를 걷어라고 활용을 하죠. 즉 소매를 걸어가 아니잖아. 소매를 걷어.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우리가 시험장에서 밑줄 친 낱말의 활용이 나머지와 다른 것 했을 때 단어만 보고 판단해도 될지 아니면 문장을 봐야 할지 이렇게 형태가 같은 말이 우리말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동음이어라고 하거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걷다인데 이것이 문장에 쓰일 때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활용 역시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절대로 이런 경우 밑줄만 쳐다보고 성급하게 하지 않는 거 이게 또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조심해야 될 요소지. 그지? 그래서 소매를 걷고 이 경우에는 걷어. 그러니까 뭐야? 규칙이죠. 이는 디귿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규칙이고 반면에 디귿불규칙은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자, 물을 깃다 길어 일컫다 일컬어.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걷다의 경우에는 걸음을 걷다는 불규칙이지만 소매를 걷다 규칙. 또 묻다도 그렇죠. 즉 선생님께 장래희망을 선생님이 나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보셨다. 즉 질문을 묻다 할 때 질문을 묻다 즉 질문을 묻다 할 때 묻다는 물어 하고 변하니까 디귿 불규칙이지만 반면에 땅에 묻다 즉 그는 버려야 될 것들을 땅에 묻었다. 묻다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 묻을 몇 자죠? 이 경우 묻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묻어 하고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 경우도 규칙. 그러니까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즉 질문을 묻다 할 때는 디귿불규칙. 그러나 땅에 묻다 즉 규칙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르 불규칙이 있어요. 자, 르 불규칙은요. 어떤 변화를 보이는가? 예를 들어 흐르다라는 말을 봅시다. 자, 이제 흐르다에 뭘로 활용해 본다? 즉 어미 어를 넣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 되죠. 강물이 흘러. 즉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봐봐. 우리말에서 의무음은요. 이렇게 어간의 의무음은 뒤에 아나 어가 오면 탈락이 일어나. 이건 어떤 단어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진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러면 그 남은 리을과 어가 만나 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어간에 뭐야? 없던 리을이 생겼네. 없던 리을이. 그죠? 이렇게 르 불규칙은 리을이 어간에 덧생기는 거야. 우리가 리을이 어간에 덧생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경우를 르 불규칙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흐르다 흘러, 무르다 물러, 르 불규칙. 또 머무르다 머물러 하고 리을이 덧생겼을 때 르 불규칙이다. 우리 시험에 뭐 나왔냐면요. 이런 거 나왔어요. 재작년 우리 지방직 문제 산이 가팔라서 오르기 힘들다. 그리고 가팔라서에 밑줄을 딱 쳐놨죠. 그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다음 예문 중 밑줄 친 말이 올바르게 활용된 것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 가팔라서라는 말이 많이 안 써봐서 틀렸네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가팔라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 우리가 판단을 하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형을 떠올려야 돼. 기본형. 그럼 기본형이 뭐야? 가파르다야. 기본형은 가파르다. 그리고
그 가파르다에 이제 어미 뭐가 온 거야? 아서가 온 거지. 그런데 그때 가파라 하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가파르다는 르 불규칙이라 가팔라서 하고 리을이 첨가되는, 리을이 덧생기는 르 불규칙이죠. 그러므로 가팔라서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요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어떤 낱말의 활용이 즉 궁금하다 그러면 사전을 항상 찾아보는데 가팔라서를 사전에서 찾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가팔라서 찾으면 나와? 안 나와. 뭘 해야 되지? 기본형. 즉 동사나 형용사는요 그 기본형만이 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기본형을 예상해보고, 그죠? 기본형을 예상해보고 사전을 찾으면 이런 불규칙의 동사들은 또는 불규칙의 형용사는 사전에 뭐야? 용례가 나오지. 그지? 그 불규칙을 주의하라고 용례가 나오면서 가팔라라고 써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궁금한 건 뭘 한다? 사전을 통해서. 그리고 요새는 종이사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또 표준국어 대사전이라는 그런 국립국어원에서 즉 서비스하는 웹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즉 표준국어 대사전 웹을 다운받아서 그걸 가지고 항상 확인해보는, 궁금할 때마다. 알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래서 가팔라서 즉 가파르다가 가팔라라고 활용하니까 이렇게 르 불규칙은 뭐가 더 생긴다? 어간에 리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말 했죠? 지금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건 문법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뭐 때문이다? 우리 시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이런 어문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우리가 문법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설명과 어문 규정 설명을 같이 교재에도 넣었는데요. 자, 53쪽 봐봐. 주의해야 할 르 불규칙 활용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흐르다, 흘러, 또 바르다, 발라. 그런 예의가 발라, 또 다르다, 달라 하고 활용하는데 특히 이 르 불규칙 활용의 경우 본말과 준말의 관계를 주의해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맞춤법 즉 규정 16항 즉 규정에 보면은 머무르다 라는 말을 줄여서 머물다 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머무르다 라는 말도 맞고 머물다 라는 말도 맞아. 또한 머무르고 라고 활용해도 맞고 머물고 라고 활용해도 맞아. 또 머무르지 라고 지라는 어미가 올 때도 준말에도 머물지 하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이렇게 어간의 첫소리 즉 리을이 준말의 받침으로 가 있는 이런 준말의 형태에는 모음 어미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앞에 있는 걸 본말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걸 준말이라고 하는데 즉 본말과 준말을 모두 쓴단 말이야. 즉 활용에도 제약이 없고 그런데 어떤 경우만 즉 자음의 어미가 올 때는 상관없어. 머무르고 머물고 머무르지 머물지 똑같이 쓴단 말이야. 그런데 모음의 어미가 올 때는 자 머무르다에 어가 오면 뭐가 돼? 르 불규칙으로 머물러가 돼. 즉 머무르다에 어가 오면 머물러. 그러나 여기 머물다라는 이 준말에는 즉 모음의 어미로 어를 써서 머물어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 밑줄친 말에 활용이 올바른 것 하면서 뭐가 나오지? 즉 그는 즉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었다라고 써놓은 거야. 자, 맞다 틀리다? 틀렸다. 그죠? 머물다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그는 오랫동안 머물고 머물지 쓸 수 있지만 뭐를 못 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은 못 온다. 그럼 머물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머물렀다. 르 불규칙으로 머물렀다라고 써야 되죠. 자, 주의하시고요. 다시 한번. 즉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와 같은
이런 본말과 준말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이런 경우에 활용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 활용에 제약이 있다? 준말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수 없다. 별표시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고요.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둘 거. 자, 머무르다, 머물다 둘 다 되고, 서두르다, 서둘다 되고, 서투르다, 서툴다 되고, 또 그 활용에 있어서도 모음의 어미가 준말에 오지 못하지 거의 다 함께 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짓무르다라는 말이 있어. 짓무르다, 짓물다. 이 경우도 꼭 짓무르다, 짓물다 모두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표준어 규정에 보면요. 짓무르다만 표준어로 인정하고요. 짓물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짓물다는 짓물었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짓물고, 짓물지 다 안 된다 이거지. 왜? 없는 말이야. 없는 말. 그래서 조심해야 돼.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이런 말들은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 함께 쓸 수 있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만 주의하라고 했고 짓무르다의 경우에는 뭐다? 짓무르다라는 본말만 표준어고 짓물다는 아예 없다. 이거 다르죠? 조심하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우불규칙은요. 즉 푸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별로 어려울 게 없고 밥을 푸다. 여기에 어가 오면 뭐가 되지? 퍼. 이건 얘가 푸다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를 우불규칙. 나머지는 꿈을 꾸다. 어오면 어떻게 돼? 꿔. 그죠? 즉 꽃을 주다. 어오면 어떻게 돼? 줘. 따라서 나머지는 우가 그대로 있는데 이 밥을 푸다처럼 푸다의 경우에만 우가 탈락하고 퍼 하고 활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즉 시옷 불규칙, 그리고 비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그리고 르 불규칙, 우 불규칙은 모두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활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어미가 변하는, 즉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활용은 얘가 하나 둘밖에 없어요. 얘를 기억하면 돼. 자, 조금 전에 어간이 불규칙한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라고 그랬어? 아나 어를 넣어 활용해 보자고 했고, 반면에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은 즉 얘가 하나 둘밖에 없다고. 자, 먼저 여 불규칙은 하다 하나야. 하다 하여. 즉 하다가 붙는 말. 노력하다 노력하여. 공부하다 공부하여. 즉 여 불규칙은 하다가 붙는 말 하나. 다음 러 불규칙. 르 불규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러 불규칙. 자, 러 불규칙은 딱 네 단어.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즉 자주 쓰는 말은 사실 이르러, 푸르러 밖에 없고 누르러, 노르러 거의 여러분들 쓸 일 없어요. 즉 이렇게 네 단어만 러 불규칙인데, 자, 조심할 건 이 이르러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말이지. 그지? 어디에 도착하다. 따라서 그는 학원에 이르렀다. 즉 어디에 이르러. 이때 이르다에 어가 와서 이르러. 갑자기 러라는 어미로 바뀌었으니까 러 불규칙인데, 조심할 건 이 이르다가 말하다라는 뜻도 있죠. 이르다, 즉 공자가 이르기를, 즉 말하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공자가 일러. 그죠? 즉 이르다라는 말은 일러. 즉 무엇을 말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활용이 일러라고 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자, 없던 리을이 더 왔으니까 뭐예요? 르 불규칙이지. 그러나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 이르다. 이 경우에는 어디에 이르러 뭐라고? 러 불규칙이고. 구별해야죠. 이 두 단어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라 불규칙은요. 가다나 자다가 붙는 말 가거라 자거라. 그런데 이 거라 불규칙은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그 예로서 주의하라고 나왔지만 실제 그 학교 문법, 즉 고등학교 아이들 교육과정에서의 학교 문법에서는 거라 불규칙이라는 말은 살짝 없앴어요.
그러니까 문법 교과서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거라 불규칙 할 때 가거라 자거라는 이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만 질문을 하고요. 그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라를 붙일 수 있는 동사는 가거라, 자거라 이렇게 한글 맞춤법에서 즉 규정을 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오다 같은 말에다가 오거라라고, 즉 오거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거라라는 의미를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자다와 가다에 한정돼 있고, 이를 거라 불규칙, 이는 한글 맞춤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다음 오다의 경우에는 오거라가 아니라 오너라. 자, 너라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너라 불규칙의 단어는 오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오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즉 오다라는 말에만 붙는다는 얘기고, 또한 오다라고 끝나는 말, 예를 들어 들어오다 그러면 들어오너라 하고 이렇게 너라를 활용할 수 있는 말은 오다가 끝이 오다로 끝나는 말들은 너라를 붙일 수 있고, 따라서 나오너라, 들어오너라, 너라 불규칙이야. 자, 여기까지 여 불규칙, 러 불규칙, 거라 불규칙, 너라 불규칙은 어미가 불규칙한 경우였고요. 자, 끝으로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은 히읗 불규칙인데, 자, 히읗 불규칙은 쉬워. 왜? 즉 색채어 떠올리면 돼. 자, 까마타라는 말에 아가 왔어. 아가 오면 어떻게 되지? 까메라고. 그죠? 까마타에 아가 오면 뭐가 돼? 까메. 또 하얗다. 여기에 아가 오면 어떻게 돼? 하예 하고, 즉 굉장히 어색하게, 그죠? 변화된 걸 보게 돼. 그런데 분명히 까메가 맞고 하예가 맞거든. 자, 어때? 어간의 히읗도 탈락했고, 어미도 뭐야? 엉뚱하게 애모음으로 또는 예모음으로 변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색채어, 까맣다, 하얗다, 색채어는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규칙 활용은 방금 말씀드린 불규칙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규칙이고, 우리말에서 특히 규칙 활용에서 음모음이 탈락하는 경우, 자, 우리말의 어간이 으로 끝나는 경우, 봐봐. 문을 잠거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잠거라. 자, 이럴 때 기본형이, 항상 그랬지?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이게 올바른가 그른가 판단하려면 기본형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말에 기본형에 잠그다는 있지만 잠구다는 없어요. 그래서 잠거라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즉 여기에 명령형음이 아라가 오면 우리말의 의모음은 반드시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죠? 잠가라. 문을 잠가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의모음이 탈락한다는 거, 이는 모든 단어가 그래요. 모든 단어가 우리말에 어간이 으로 끝나는 말들은 으가 탈락하므로, 즉 잠가라, 잠거라가 아니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글을 쓰다 하면 어가 오면 써, 으 탈락하죠. 키가 크다, 어가 오면 커. 담그다, 담가. 아프다, 아파. 따르다, 따라. 다다르다, 다다라 하고 으가 탈락하는 것은 즉 우리말의 규칙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시험에서 특히 잠그다, 담그다가 많이 나오는데, 즉 발을 물에 담가냐, 담거냐, 뭐가 맞다? 담가. 기본형이 담그다니까 담가. 그리고 우리말에 리을 받침 들어가는 말은요, 즉 항상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탈락이 일어납니다. 놀다, 놀고 변함없죠. 아를 넣어도 놀아 변함없죠. 아까 스님이 어미 아나 어를 넣었을 때 변함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규칙이야. 규칙이니까 이 놀다는 분명히 규칙 활용이야. 그런데 주의할 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노니, 노는 어때요? 즉 리을이 탈락한단 말이야. 그랬다고 불규칙이 아니라
모든 단어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규칙이란 얘기지. 그래서 즉 예를 들어 밭을 갈다, 갈고, 가라. 그런데 뭐야? 가니, 가는. 날다, 날고, 나라. 그런데 뭐야? 나니, 나는. 따라서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 따라서 나르는이 아니고 나는. 즉 이와 같이 우리말에 리을 받침 들어가는 말은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반드시 탈락이 일어나죠. 따라서 리을 탈락은 규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규칙, 불규칙을 공부했고요. 자, 완전과 불완전 동사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말에서 불완전 동사라는 것은 영어와 달리, 영어는 뭐 불규칙 동사 해가지고 상당히 그 활용 변화에 불규칙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말에서 불완전 동사는 뭐냐면, 원래 동사는 어때? 활용에 제약이 없거든. 어떤 어미를 써도 돼요. 그런데 일부 활용, 즉 일부의 어미하고만 활용하는 말. 예를 들어 데리고 가다 할 때 데리다. 또 즉 가로다. 즉 무엇을 말하다 할 때 가로되 이런 말. 또 누구누구와 더불어 이런 말. 그리고 이리 다오 할 때 다오. 자, 이런 말들은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죠. 철수를 데려가다, 철수를 데리고 가다 이 정도는 되는데 철수를 데리니, 철수를 데리자 이런 말 안 되죠. 원래 동사는 활용에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또 가로다라는 말도 즉 공자, 가로대라고는 활용할 수 있지만 가로니, 가로고 이런 말 없지. 또 철수와 더불어 하고 활용하는데 더불고 이런 말 없죠. 또 이리 다오 할 때 이 다오의 기본형은 달다거든. 맛이 달다의 달다가 아니야. 그 효용사 달다가 아니라 동사 달다, 이리 달아, 이리 다오, 주다 이런 말에 즉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으로 이리 다오 하고 점잖은 표현인데 이때 얘도요 다른 활용이 안 돼. 이리 달고, 이리 다니 이런 말 없지. 그래서 이와 같이 활용에 제약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불완전 동사다. 그래서 불완전 동사 4개. 데리다, 가로다, 더불다, 달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규칙, 불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규칙과 불규칙을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시험장에서 금방 써먹는 거 뭐라고요? 어간 뒤에 뭐 붙여본다? 아, 고, 개, 지. 아니야, 뭐만 붙여본다? 아나, 어를 붙여서 즉 모음조화에 맞춰 아나, 어를 붙여 변화가 일어나면 뭐다? 불규칙.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규칙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어미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